제4회 SD-WAN and 세시 인사이트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둘째 날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세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스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세시 솔루션을 주제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장성민 상무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상무를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장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가 사스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세시 솔루션. 아무래도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이제 예전에 이아스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제 사스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보안 이슈도 확실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그 얘기도 해주실 것 같지만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업의 인프라 환경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위협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보안 기능들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인프라 환경, 최근에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기업의 환경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들이 참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발표 때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장성민 상무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필드 CTO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민 상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세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스 시큐리티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만큼 기업의 환경이, 기업의 인프라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추세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바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우리 코비드-19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재택근무 환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따라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 이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도 사용하는 것처럼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협업 도구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협업 도구들을 사용하는 트래픽량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보안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기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위치에서나 또는 어느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뿐만 아니라 또는 집에서 사용하거나 또 오피스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이제 기업에서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안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스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또는 중요한 정보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나간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민감한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바로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챌린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런 협업 도구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고객사들을 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메일보다는 이런 협업 도구들, 줌 또는 슬랙, 뭐 이런 지라,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를 조금 더 긴 어떤 장문의 메일보다는 짧은 메시지 형태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첨부 파일보다는 기존의 메일에서 쓰던 첨부 파일보다는 어떤 스크린샷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서로 데이터들이 전송되고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여러 게시물들을 사용한다든가, 뭐 채팅 그룹이라든가 챗 그룹을 만들어 쓰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보다는 어떤 이미지 형태로 쓰기 때문에, 어떤 캡처 파일 같은 형태로 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구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도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어떤 보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슈를 이제 3가지 정도로 준비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허락하는 또는 허가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개발자들이 또 쓰는 툴들, 허가받지 않은 툴들을 쓰는 방법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민감한 기업 데이터들을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협업 도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데 있어서 모바일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기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사용자들을 어떻게 원격적인 사용자들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바로 SaaS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보안 자체가, 레거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보안 자체가 일단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증되거나 트러스트한 형태의 디바이스나 사용자들 또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올로우 나싱 형태로 다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러스트 기반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안이라든가 접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경계가 없어진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보안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계가 없어졌다고 보게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IDC 데이터 센터에서 디도스, 그 다음에 IPS, 그 다음에 방화벽, 그 다음에 웹방화벽, 이런 형태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경계를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구축을 했다고 보게 된다면, 이제는 이런 경계가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는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 또는 워킹 프롬에 대한 트래픽이나 사용자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네트워크나 보안 아키텍처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그럼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하던 동일 수준의 보안, 동일 수준과 동일 수준의 어떤 그런 보안 레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안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기존에 우리가 내부에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제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성능이 보장되는 그런 트래픽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경계가 없어진 네트워크 보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 한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노출된 부분들이 많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우리가 최근 공유 모델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 동일한 형태의 보안 수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보안 수준 레벨이나 보안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원격지 사용자라든가 다양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의 중앙 집중 형태로, 이걸 흔히 얘기하는 허브앤스포크 형태로 성능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나 보안 아키텍처의 한계가 점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기존의 트러스트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안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트러스트 자체에서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트러스트 베이스로 해서 어떤 트래픽을 허용한다거나 서비스 액세스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트러스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또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키텍처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해 왔죠. 그래서 사실은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오랫동안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수학적 모델로 시작을 했고 이제 구글의 바로 비욘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NIST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하게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믿지 말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리스트 프리빌지 형태로 해서 아주 세분화된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게 되시면은 5가지 형태의 전략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략 수립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책을 바인딩하고 그 정책에 맞도록 접근 권한을 해줄 수 있도록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됐으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그런 제로 트러스트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고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제로 트러스트하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두 개의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스트래티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제로 트러스트의 전략을 우리가 기업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또는 기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세분화된 정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어택 서피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불안전한 부분들 또는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가시성을 확보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 데이터 플로우니 컨트롤 플로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트랜잭션 플로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 트래픽이 뒤에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트랜잭션 전체에 대한 플로우들을 다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컨텍스트화할 수 있을 것이고 트래픽이 가시화된 트래픽과 그런 컨텍스트된 것을 통해서 트랜지션 플로우에 대한 아주 세분화된 정책을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동화되고 통합된 위협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뭐 레이어 7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나 유저 아이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래픽을 가시화하게 되고 그런 가시화된 트래픽을 트랜지션 플로우와 함께 매칭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선택스테인 형태로 정책을 주게 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리스트 프리빌리 형태, 그러니까 최소 권한만 가지고 어떤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나의 싱글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한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5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팔로알토가 제공하는 5단계를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텍트 서비스를 다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에 대한 모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을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라든가 컨트롤 플로우에 대해서 트래픽하고 매칭을 시키는 매핑화 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가 가시화된 트래픽과 트랜잭션 플로우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바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후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주 세분화된 그래뉴얼한 제로 트러스트 팔러시를 주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5단계의 구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효과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죠. 모든 트래픽에 대한 또는 모든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트랜지션 플로우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매핑화되는 것들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보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고 최근에 XDR이나 엑스소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도 엑스소어나 XDR에는 R을 리스판스를 좀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트러스트 기반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트러스트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인프라를 운영하고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운영했을 때 그 트러스트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이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트러스트 기반으로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셋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는 원격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을 또 상자들에게 어떤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한 보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셋이라는 거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와 보안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와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셋이는 바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의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셋이는 아무래도 이런 사스 보안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셋시에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어 7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의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트랜지션 플로우를 매핑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성능, 네트워크 성능과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셋시에서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력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셋시에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이전에 트러스트 기반으로 하는 원격 서비스, 원격 제어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PN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V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하드웨어를 점점 더 증가해야 되는 HA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케일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런 VPN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흔히 하는 IPsec V나 SSL VPN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이 한번 인증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어떤 보안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냥 오로 나싱 형태로 전체적으로 모든 트래픽이라든가 모든 자산들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VPN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워킹 프롬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휴가 또는 단순히 출장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원격지 VP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단순히 아주 작은 또는 소량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확률이 점점 늘어날 때 있어서 그런 성능 보장하는 데서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서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트래픽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이런 전통적인 VPN 원격 제어의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시 기반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유저죠. 유저에 대한 것들은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또는 디바이스 인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IPS, SSL은 기존의 전통적인 거랑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런 트래픽 기반으로 해서 한번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VPN, IPsec 형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받은 트래픽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랜잭션 플로우 형태로 매핑화 시킨 형태로 정책을 적용하는 거죠. 즉 컨텍스트 기반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도 세시 내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비스 레벨 형태로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도 위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데이터 프리벤션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보안 서비스를 하나의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로 합쳐서 딜리버리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시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게 되면 바로 시큐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 형태, 즉 클라우드의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멀티 테넌트 기반이죠. 멀티 테넌트 기반과 OT 스케일링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성능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느 위치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성능을 보장해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하고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 있어서 사용자들을 조금 더 어떤 그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즈마 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마 세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차세대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LP, 그 다음에 CASB, 그 다음에 DNS,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큐어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안 기능,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던 모든 보안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세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기반으로 해서 또 네트워크 기반에서도 SDN뿐만 아니라 QoS, 그리고 IPsec 또는 SSL VPN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까지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즈마 세시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네트워크 기능은 바로 프리즈마 SDN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SDN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SDN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SDN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기능은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존의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온프레미스 제공하던 모든 기능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액세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포함된 기능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즈마 세시는 동종업계 어느 경쟁사보다도 가장 완벽한 세시를 제공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 세시를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했을 때는 사용자부터 또는 디바이스, 그리고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VPN 기능뿐만 아니라 VPN 기능을 통해서 접근된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트랜잭션 플로우 기반으로 한 아주 그래뉴얼한 아주 세분화된 리스트 프리비지 형태의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VPN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표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리고 프리즈마 세시의 제로 트러스트를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완벽한 형태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뿐만 아니라 보안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즈마 세시는 기존의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자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또 레이어 7 넥스트 제너레이션 방화벽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그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프리즈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을 제로 트러스트와 함께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리즈마 세시에서 그러면 기업의 사스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큰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린 새로 출시하게 된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캐스비입니다. 기존 1세대 캐스비하고 다르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고 있는 프리즈마 세시에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캐스비는 기존의 웹 또는 HTTPS만 갖고 있는 그런 트래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트래픽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캐스비의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인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넥스트제너레이션 캐스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그 데이터들이 문제가 없는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또는 기존에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보호라든가 또는 이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캐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캐스비가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DLP죠. 그래서 프리즈마 세시의 엔터프라이즈 DLP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들을 유출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에 포함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DL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세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자랑하는 것처럼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에서 자랑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섀도우 IT에 대한 트래픽들에 대해서 다 가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가되는 애플리케이션, 허가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분별해내고 거기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트래픽들,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고 트랜지션 플로우들을 매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죠. 그런 후에 트랜지션 플로우로 매핑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최소 권한을 가진 형태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해 가면서 데이터 보안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보안 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프리즈마 세시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 보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DLP와 차세대 캐스비를 통해서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될 때 또는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찾아내게 되고 거기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는 협업 도구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인스펙션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데이터 보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새로운 위협 방어라고 볼 수 있겠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스 환경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들에 야기되는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즈마 세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하게 변경됩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변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원격지 근무자들을 또는 원격지에 있는 어떤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즈마 세시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와 그 다음에 기존의 모든 보안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 보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사스 애플리케이션과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세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세시가 얼마나 이렇게 강점이 많은지 잘 알겠는데요. 그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또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세시 요게 그 포레스터 웨이브라든가 이런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혹시 어떤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포레스트 뉴 웨이브라고 시작이 됐는데요. 포레스트 뉴 웨이브에서 이제 제로스터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세시가 가장 최상위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프리즈마 세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리즈마 세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가튼에서 SDN을 가지고 한 매직 커터런트에서도 저희가 최상위 리더에 포함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사모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제4회 SDN 앤 세시 인사이트 2021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행사가 아주 활기차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직 궁금증 해소되지 못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다음 세션을 위해 채팅창에 질문하기보다는 발표자에게 문의하기 통해 남겨주시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담당자들이 그에 대해서 회신을 드릴 예정이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